굿모닝 잠든 너의 미소 kiss you 귓가에 속삭여 노래하네 날 깨우는 아침을 노래해 굿모닝 커피 향기처럼 feel me 처음인 것처럼 안아줄래 이 설레는 아침을 사랑해 너무 눈부신 햇살이 따뜻해서 시간이 멈춰서요 나는 노래해 beautiful day. 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참 특별한 날들이 많은 달이죠. 그 중에서도 예년과 참 많이 달라진 날이 있다면 바로 스승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36년간 교직에 있으시면서 아마 그 변화들을 직접 겪고 또 봐오셨을 텐데요. 어떤가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예. 지금의 학생들은 다 자아가 강해서 그렇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네. 과거처럼 뭐 획일적이고 지시 통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많이 달라져야 되죠. 이렇게 36년간 교직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예, 작년이었죠. 예, 지방선거에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예, 민주진보 측에서 이제 이렇게 교육감 예. 후보로 출마를 하셨었는데 예. 굉장히 또 어려운 결단이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그 낙선한 건 물론 아쉬운 일이었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경북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제 우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낸 건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더라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었고 우리 민주진보 세력들이 한번 이렇게 해봤다라는 그리고 그런 그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다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6년간 교육에 몸 담으시면서 또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만을 이렇게 쫓아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그 교육관, 신념 이런 것들 오늘 좀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예, 재미있는 얘기 제가 기대를 많이 해보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또 어렸을 때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참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 저희들 유년 시절이 60년대, 네. 70년대 참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잖아요. 여전히 살기 힘든 시대였는데 학교가 그 지역의 모든 문화의 공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학교가 다양한 노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아, 그죠? 그랬군요. 학교에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에서 뽕나무를 키워서 오! 누에를 키우기도 아, 하고 그랬나요? 뭐 염소를 기르기도 하고 공부로의 굴레로부터 좀 벗어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가정적으로 좀 힘들고 이런 친구들은 네. 가사 일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농사 일을 많이 도와야 되는. 초등학생이요? 네, 그랬죠. 예. 그때는 그 집안에 일 많이 있으면은 야야 오늘 뭐 모내기 해야 되니까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어머나, 학교 안 세상에. 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거 하셨습니까? 저희 집은 저희 어른이 농사를 짓질 않으셨어요. 아,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농사를 안 짓셨군요. 짓고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서 네. 자파상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텃밭 정도 하는 정도였고 농사를 짓질 않아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농사일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 농사 짓고 지게 지고 뭐 산에 나무하러 가고 소 먹이러 다니고 하는 이런 게 부러웠어요. 아, 재밌어 보이고 네, 그래서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예. 일들 오히려 친구들 따라하면서 네. 들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초등학교 시절 예. 행복한 학생이셨고 예. 아마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행복한 학교 생활이 이어졌나요? 예. 중학교는 이제 그 시내 학교를 갔었어요. 유학을 가셨군요. 네,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물론 이제 친척집에 있긴 했었지만은 부모님만큼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학교 사춘기에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네. 좀 중요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사춘기 시절에 부모가 떨어져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참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곁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도 아이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 많이 힘드셨나 봐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시절은 뭐 같은 고향에 이제 네.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네. 조건이었고 또 소수였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만 해도 막 한 반에 70명씩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야말로 그 선생님과의 관계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 어려웠겠죠. 그냥 단순히 예. 교사와 학생의 예.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맺기도 쉽지 않았고, 야 정말 즐겁다, 학교 가고 싶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하루빨리 학교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아마 그게 결국은 학년이 올갈수록 학교가 학생들 어쨌든 간에 이제 자유를 뺏는 그렇죠. 통제, 관리, 그렇죠. 뭐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주말에도 학교를 가고 싶어 그렇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학교를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중학교 때 심리적인 약간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토요일 날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집에 가면은 예. 일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다시 이제 와야 되잖아요. 네. 상당히 오기 싫었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네. 이제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으로 좀 분리되고 사춘기가 지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예. 되고, 그리고 친구와 같이 어울리고 네.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막 꼭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없었고, 실제 그랬군요. 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아주 친구와의 관계 이런 근데 뭐 고등학교 시절은 그래도 이제 좀 친구들과 어울리고 즐거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그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잖아요. 대구도 비평준화였잖아요. 그렇죠. 입시가 있었죠. 그럼 예. 이제 고입을 치르신 입장이시고 하면 예.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입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아마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가 시험을 그때 고등학교 시험을 두 번 쳤어요. 맞습니다. 유명한 맞습니다. 그때 예. 이제 고등학교 입시 부정 사태, 예, 예. 그 시험지 그 입시 부정 사태로 예. 인해 가지고 그때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입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을 3번이나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 하는데 아휴, 정말 3번 쳤는 한 게 번도 힘든 것을.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 대구의 그 이제 명문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네. 입시가 아주 치열하던 이제 네.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그 아주 명문고등학교 세층 흔히 이야기하는 네. 1流고등학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시험지에 예, 예. 시험지 답안지가 네. 그때는 뭐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경사가 네. 그 이제 시험지를 쓰는 이제 원지에다가 서서 인쇄하는 그런 거였는데, 필경사와 이제 일부 학부모가 예. 이제 그 시험 출제자와 이렇게 서로 유착이 해서 물론 뭐 예. 돈도 주고 예, 받았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정답을 그때는 네. 이제 사지선다였는데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네. 되는 정답을 필경사가 정답은 글자를 약간 비스듬하게 쓰는 거예요. 아니 진짜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예. 힘든 어처구니 없는 경우네요. 네. 1교시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예. 다른 고사장에서 이제 왜 돼가지고 문제의 정답은 예. 번호가 비스듬하다. 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이제 저희는 시험 끝날 때까지 몰랐는데 예. 이제 다른 고사장에서는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만점에 속출했겠네요. 그래 소문이 나서 예.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모르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이제 고향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갔죠. 네.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홀가분하다라고 가서 이제 논다고 이제 갔더니만은 그날 밤늦게 시험 다시 쳐야 된다. 아유 이런 황당한 그렇게 해서 경우가 이제, 있나요? 시험 다시 쳐야 되는데 그걸 다시 예. 불려간 거예요. 이 기분 어떠셨어요? 왜 이 시험을 다시 쳐야 돼? 불려갔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은 시험 문제지를 다 주었어요. 수험생들한테. 요즘은 안 주는데 그렇죠. 그때는 줬군요. 그거 안 주게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시험 때문이었어요. 그랬군요. 아마 우리나라 입시 역사에서 정말 큰 사건이네요.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네. 큰 사건이.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시험 더 치고, 아유. 한 번 더 시험 쳐서 이제 떨어지고, 애쓰셨습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두 번 쳐서 이제 결국 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후기고등학교를 간 거죠. 네,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그 입시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시절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때도 이제 대입에 대해서는 다들, 예. 그렇죠. 그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과 좀 다른 점은 그, 저희들 또래 집단에 대학을 입학한 비율이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업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그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다 많이 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네, 좀 안 좋은 이제 이런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바로 이제 직업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를 대학까지 가겠다 하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이제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진로가 이제 결정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대학 입시도 물론 뭐 치열하긴 했지만은 네. 대학 들어가는 그 자체의 숫자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네. 그래서 예비고사에서 본고사 정원의 약 이제 200%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랬군요. 어쨌든 뭐 대학을 가려면 뭐 또 그때 당시도 뭐 지금처럼 대학은 다 서열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데 열심히 또 이제 공부하는 네. 그런 입시는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 부근에서 예. 자취를 했으니까 네. 그 학교 부근에 그때 대구 시내에 있는 웬만한 고등학교는 경북 전체에서 수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랬겠죠. 대구에 있는 예,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많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아, 모여서 이제 그렇게 혼자 나와서 따로 사는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그렇죠, 재밌는 이제. 추억을 아, 쌓고. 예, 그렇죠. 뭐 어떤 그 요즘으로 치면 약간 대학생들이 할 법한 그런 낭만이 예,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주변에 이제 어떤 거 친구들끼리 했나요? 여름 방학 때 친구들끼리 네. 뭐 2박 3일 캠핑을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예. 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부글에서 모였던 이제 지금도 상당히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친구들 한 10명 가까이가 네. 대구에서 경주까지 1박 2일로 자전거를 타고 와. 여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야. 지금 부모님들이 허락해 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요즘 같아서는. 예, 네. 그런 생각 자체를 아마 아이들이 잘 못할 네, 것이고, 그렇죠. 예, 학원 하루 빠지는 것도 부담스러워들 하니까요, 요즘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너무 자꾸 틀에 넣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또 느끼는 것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 성장시키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틀에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 정해진 대로만 하도록 네.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기 존중감, 자존감 높은 그런 아이들로 좀 자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너무 부모님이 너무 아이들을 부모님의 머리로 키우려고 하지 않느냐. 그 선생님께서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시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학창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나요? 그렇게 낭만을 쌓으면서도 공부를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뭐 좀 잘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뭐 친구들하고 놀고 네. 이럴 때도 하지만은 시험 기간을 한다든지 뭐 주어진 시간에 나름대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어야 했고 네.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게 네. 이제 도예지에 공부를 시키려고 보냈는데 이거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또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냐 네.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뭐 그 특별하게 아주 뭐
과외를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네. 나름대로 요즘 말하면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지금처럼 막 획일적으로 있었는 건 아니었고 네. 학교가 이제 10시까지 개방을 했었어요. 아, 선택 사항이었군요. 네, 그렇죠. 학교가 이제 10시까지 이제 교실을 개방하니까 이제 집이 이제 바로 학교 앞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 동생, 누나 셋이서 이제 방한칸에 자취를 하니까 집에 가서는 이제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10시까지 남아서 이제 공부할 때도 있었고 아. 주로 뭐 3학년 때는 그렇게 공부했죠. 뭐 고3 때는 그랬군요. 그래 하고 자기 통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네. 사실하면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머릿속으로 그린 대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절대 아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밑그림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진 밑그림은 뭐였을까요? 지금의 삶의 모습이었겠죠. 예. 국어를 잘하는 국어 예, 선생님의 그렇죠. 밑그림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뭐 예. 나름대로 저는 좀 논리적인 사고란다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달한 것 같아요. 네. 단순 암기는 잘 좀 못하는 능력이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언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수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이해 능력이 좀 빠르다. 그거는 제가 좀 타고난. 그 대신에 저는 또 거꾸로 그 손재주나 네. 운동 신체 능력 이런 거는 그렇게 타고나지를 못했어요. 예체능은 좀 부족하셨고. 그렇죠. 예체능은 좀 많이 부족해서 예. 제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예. 체육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는 축구를 해도 늘 소외되니까. 어? 재미가 좀 없죠. 예, 그러면. 재미가 좀 없는 예.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는 걸 움직이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은 네네. 거기에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는 거니까. 아, 그랬군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런 식으로 밑그림을 가지고 타고난다는 거죠.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도 선생님이 타고난 밑그림을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건가요? 근데 그때는 생각하면은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부모님들은 네. 다 아이들 저절 크게 놔두잖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예, 크라고 하지 예, 않잖아요. 그냥 도에 공부를 학교를 보냈으면은 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 네. 뭐 그런 정도지. 그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하고 예. 많이 다르죠. 그 70년대의 교육은 네. 제가 생각해 70년대 교육은 생존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생존. 예. 부모님들이 정말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뭐 소 팔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 도예지로 내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부모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경제적으로 이제 그죠? 농산 짓고 뭐 번듯한 직업 가지고 네.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교육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교육이 또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식의 교육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다르다. 생존을 위한 교육은 목표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정말 해서 하면은 보다 나은 삶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가 나은 삶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교육은 그렇지가 안 그렇잖아요. 않죠.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학교 교육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 교육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네. 근데 뭐 부모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돌이켜 보면 결국 이제 부모님의 그런 교육관이 선생님께서 자기 주도가 되고 또 자기 통제가 되는 학창 시절을 보내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범대 진학을 하셨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것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본인이 이렇게 세운 목표였나요? 수리 영역, 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수학을 참 잘 했고 대신에 이제 단순 암기를 잘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상당히 좀 못한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왜 국어 선생님 그래서 이제 되셨어요? 상경계를 가고 싶은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예. 그런 꿈이 있었죠. 그런 꿈이 있었는데 뭐 당시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서울 유학이 좀 집안 어렵긴 사정이 하죠. 넉넉치를 예. 않으니까 서울에 유학 가는 건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지역의 당시로서는 또 뭐 사범대학은 또 수업료도 면제가 되고 그래서 또 대학 등록금이 아주 싸고 막 그리고 또 취업이 뭐 거의 100% 그렇죠. 보장되고 바로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어른이 아버님이 뭐 이제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공부를 못한 게 좀 한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교사를 하면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네. 거 하셔서 주로 이제 사문대학 쪽을 가기를 많이 이제 원하셨고 아. 뭐 저도 당시에 뭐 선생님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하는 예.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문대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나중에 2학년 가서 네. 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영어는 이제 네. 영어는 조금 내가 별 자신이 없으시고.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중에는 국어 선생님이 그래도 제일 좀 여유 있고 그래도 네. 좀 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아이들과 소통하기도 쉬운 그런 과목이 아니겠나 해서 이제 국어를 그렇게 선택했죠. 가셨군요. 네. 국어과를 선택한 것이 공부를 할수록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이 공부에 흥미가 생기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네. 공부에 상당히 취미가 이거 괜찮다 네.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대학원을 그 일반 대학원을 못 가게 됐는데 네. 입시에 2번 떨어졌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 1번 떨어지고 예. 대학원 입시에 떨어졌어요. 대학원 입시가 그 당시엔 좀 쉽지 않았나요? 그 해는 그렇게 예. 많이 뽑질 않았어요. 그랬군요. 하필이면. 공군과를 딱 2명만 뽑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결국 그 입시에 떨어진 것도 예. 결국 영어가 발목이 영어가 잡았다. 발목을 잡아서. 제가 영어를 원했기 때문에 예. 영어가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그 어쩌면 국어 선생님 하기 위해 국어과를 들어가면은 영어는 안 할 거다. 라는 그것도 있었어요. 한 학기 정도 네.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역부족이었고. 네,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거기 떨어지고 이제 교육대학원에 이제 교육대학원은 그게 또 영어 시험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교육대학원은 아주 우수한 성적 1등으로 들어가서 예. 그때 처음으로 장학금도 받고 한번 1등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선생님의 이제 학창 시절을 좀 쭉 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그 행복한 학생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스스로 찾으시고, 뭐 자기 주도 학습이 되시고, 자기 통제가 되시고, 그런 학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예.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 walk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ll think, 'cause I am me. 네, 낡은 교육의 틀을 깨고 우리 교육에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경북 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이찬교 소장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사범들을 나오면 바로 선생님이 됐었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24살에 졸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바로 선생님 되시고. 그렇죠. 야, 24살에 선생님 되면 어땠을까요? 사실 24살 어리잖아요. 지금 뭐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 보니까 24살을 보면 거의 아이 같은데 네. 그때는 물론 또 뭐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라는 생각보다도 이제 선생이라는 네. 생각으로 교사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부임 발령을 받았죠. 첫 부임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발령 일자가 네. 이제 많이 땡겨서 발령을 내는데 당시 그때만 해도 3월 1일자 발령을 2월 25일 날 발령을 했어요. 그러면 발령받고 3일 만에 집 그렇죠. 가서 가야 예, 되는 건가요? 2월 25일 날 발령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첫 발령지가 어딘가 뭐 영주의 부석고등학교라고 부석사 제일 유명하잖아요. 예. 부석사 제일 있는 그 밑에 이제 부석고등학교 발령을 받았는데 예. 3월 1일 날 이제 혼자 이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이제 일단 학교를 한번 가보고 네. 내리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캄캄해서 일단 학교를 찾아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려고 그래서 그 같이 내린 분한테 부석고등학교 어디냐라고 예. 물으니까 마침 그분이 무슨 일로 학교를 묻느냐라고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네. 초임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물은 분들이 이제 바로 뭐냐 그 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랬군요. 교감 선생님도 계셨고 그러셨군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본방을 끝내고 네. 이제 3월 1일자 이제 3월 1일 이제 계약을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만나가 그럼 왔으면은 그때는 이제 교통이 다 불편하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면 지역에 예. 면 지역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중심 많이 하는 하숙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숙집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거기 저녁에 하숙집에 이제 문을 열었다가 아니 선생님은 되게 일생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외지에서 온 아이들 친구들이 많아서 재밌게 보내시고 그때도 굉장히 재밌었을 글쎄요. 것 같은데요. 한 달 반 정도 있다 하니까 군대 영장이 나왔던 거예요. 가자마자 그럼 거의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군 입대 이제 영장이 나와서 예. 2달 근무를 했었어요. 아, 거기에서. 겨우 2달. 2달 근무를 하고 이제 설렘에 군대를-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또 중고 병설이어서 네. 실제 발령은 고등학교로 발령을 났지만은 네. 그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담당을 했었어요. 아, 중학교 수업도 하시고 네, 고등학교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오히려 중학교 2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어. 또 2달. 2달간 중학교 2학년 예. 담임을 했는데 곧 있으면은 뭐 수학여행도 계획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영장이 나와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서운해했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시골에는 다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선생님들과도 아주 즐겁게 잘 선생님들하고도 지냈고. 예. 좋은 우정을 예, 쌓으시고 잘 지냈고. 짧은 2달이었지만 예. 인상 깊은 예, 시간 인상 깊은 보내셨네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대하시고는 어디로 부임을 하셨어요? 이제 제대하고 이제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약 한 2년 2개월 군 생활을 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구미여고로 발령을 받았어요. 구미여고. 여고로. 야, 26에 그 여고에 부임을 한다는 거는 뭐, 그 무조건. 그렇죠. 예, 무조건 인기가 만발인데. 거의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총각 선생님들은 뭐 여고에 발령을 안 내주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했었는데 이제 이 학교에 결혼이 생기고 네. 제대를 한 순서대로 네, 네. 결국은 이제 복직 발령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순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사실 수업을 할 때는 예. 이 여고생들이 총각 선생님이고 하니까 막 전부 눈빛이 막 조사를 얼굴로 막 향하잖아요. 향하니까 이 아이들 얼굴을 이 시선을 어디 둬야 예. 될지 정말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둬야 될지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럽지 모를 정도로 않으셨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얼마 동안은 이제 뭐 천장 보고 수업만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는 뭐 선생님 좋아한다고 그런 막 편지도 예, 받고 그러셨어요? 편지 같은 거 이런 거뭐 수도 없이? 수도 뭐 없이 얼마나? 받았죠. 한 자루? 뭐 한 자루까지는 아니어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예.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 책상 위에 이제 고무판이 이래 있었어요. 네. 그 고무판 속에 이제 막 쪽지 편지가 많이 들어와가 있고. 아, 그 고무로 된 매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 밑에다 이렇게 쪽지? 예, 예. 야,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예. 뭐 그때 당시 숙직도 하고 했었으니까 네. 숙직하면은 그 이튿날 아침 되면은 누가 이제 아침 도시락을 갖다가 이제 아침 먹으러 어머나. 도시락을 누가 사다 갖다 몰래요? 놓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소풍 가면은 뭐 거의 요즘 같으면은 거의 뭡니까 꼭 스타처럼 막 사진 찍겠다고 그렇죠. 그러고. 한 자리에 세워놓고 예. 걔들만 계속 바뀌어가면서 옆에 붙어 와. 사진 찍고 그렇게 완전히 했죠. 연예인 예, 시절이셨네요. 예. 하여튼 그런 그 여고 가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즐겁게 네. 지냈고 그때도 역시 이제 대학 입시라는 게 있으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 총각 선생님한테 놀리기도 하고 네. 뭐 편지도 하나 쓰기도 하고 하는 그게 하나의 이제 또 그 자신들의 이제 활력이죠. 활력이기도 활력소죠. 하고 스트레스 예. 해소의 한 수단이기도 한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랬겠죠. 네, 예.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어느 순간 깨닫고 이거를 내가 좀 고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구미여고에서 처음에 가니까 네. 한 2년은 이제 그 총각이라고 담임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사실 담임을 해야 이제 그렇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좀 더 밀접하게 이제 가질 수도 있고 한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니까 이제 담임을 하면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네. 이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뭐 보충 수업도 이제 새로 생겨나는 그런 네. 시기였는데 이게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쨌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거의 뭐 학교의 모든 것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정원이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가 있고
그리고 서열화돼가 있고 이 아이들 달달 볶아서 공부를 하여튼 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을 보내는 것으로서 내 교육적 역할이 끝난다. 이게 상당히 좀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결국은 들어가는 애는 들어가지만 또 못 가는 애는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개개인으로 봐서는, 들어간 애들은 영광이겠지만 들어가지 못한 애는 힘든 상황이고. 근데 교사가 학교 전체를 보는 관점, 또 교사로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이건 지키고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애가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네. 그럼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진보적인 교육 서적들을 좀 읽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교사로서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구나. 나 또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88년도에 이제 전교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전교협. 그러면 이제 88년도에 전교협을 그렇죠. 창립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관여한 건 아니었고 이제 88년도에 이제 전교협 구미지회, 이제 구미지회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모임에 한번 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갔죠. 조금 활동을 하니까 이제 구미여고의 근무 만기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 근무가 이제 한 학교에 보통 이제 우리 교사들이 5년간 근무를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반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5년 반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구미에 더 있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구미에 이제 계속 있지를 못하고 문경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당시 이제 군사 정권 하에서 각 분야에서 민주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교사들 내에서도 학교가 상당히 그 전체주의적인 그리고 지시 일변도의 관료주의적인 권위적인 그런 학교 현장이었어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라는 것은 다 개개인이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이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정치에서 강제적으로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이러면 그런 대통령 지시사항을 모두가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학교 현장이 철저하게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유지되어지는 그런 교육의 모습 이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민주화시키고 학생들 또한 지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어떤 틀에 넣으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자아를 형성을 하고 뭔가 그 인간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내건 것이 민족교육 그리고 우리 민족 그다음에 민주교육, 인간학교육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목표로 내세웠죠. 내세우고 우리 사회 학교 자체도 민주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교사 개개인의 교권을 확보하고 특히 당시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렵죠. 사립학교의 교권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사 특히 여교사 같은 경우가 이제 채용이 됐다가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도록 사퇴를 강요받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여서 그것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교협이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교조였는데 그 노동조합이었는데 당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제 교사가 왜 노동자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교사가 왜 노동자냐?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사가 성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전문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사의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탄압을 했죠. 탄압을 해서 결국은 몰아가서 이제 당시에 거의 한 1,500명, 89년도 여름에 전국적으로 약 한 1,600명 가까운 교사가 해직이 되고 그래서 경북에도 102명이 해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군요.